딱 처음에 나가는 감만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예. 너무 좋아요. 홀에 들어가네 이제.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 느낌은 엄청 이상한데. 이상한 느낌인데 이 이상한 느낌이 맞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되게 네. 너무 어색한데. 네네.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대. 예. 전에는 가속이 없었고 지금은 가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속의 중심이, 전에는 회원님은 가속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오른손에 가속의 중심이 있으니까 너무 뒤에 맞죠. 그러니까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죠. 가속을 해도. 네. 왼쪽에 체중을 두고 왼쪽에 이 가속의 중심이 이 왼손에 있으면 어때요?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 이 저항을 이겨내는 그 값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 내가 이 줄을 긋고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원님은 오른손을 중심으로 해서 가속을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cm가 뒤에가 맞는 게 아니라 10cm가 뒤에 맞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드렸냐면,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속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중간인 5cm가 맞게 되죠. 10cm가 맞느냐 5cm가 맞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써서 가속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왼손을 써서 가속을 하게 되면 헤드가 먼저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헤드가 먼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기준 공이 있는 선보다 5cm가 다행히도 뒤에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손 가속을 하면 10cm 뒤에가 맞아 왔던 거예요. 원인 아시겠죠? 네. 자, 가속은 꼭 필요한데 벙커샷에서 이 밀도를, 이 모래의 밀도를 이겨내려면 반드시 왼손 가속이 일어나야지 최저점이 왼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뒷땅을 치는 게 벙커샷이 맞는데, 뒷땅을 쳐도 오른손으로 가속을 하면 10cm가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5cm가 맞는 거거든요. 예, 5cm를 맞는 게 가장 적당한 양의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런 젖은 모래는 저항이 줄어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마른 모래 있죠? 이게 밀가루예요. 이게 밀가루. 밀가루는 저항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이해가셨죠? 네. 그럼 5cm를 때리는데, 이 저항값이 많은 마른 모래는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팔로우 스루를. 내가 원하는 거리에 곱하기 3. 이해가셨죠? 이 젖어 있는 모래, 요거는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가는 양은 똑같은데 스윙의 크기가 다르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싹 마르고 고운 모래는 저항감이 셉니다. 많은 저항을 필요로 하는데,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 스윙의 크기가 곱하기 일반 스윙의 3.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m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마른 모래에서는 60m의 스윙 크기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젖은 모래는, 60m 맞죠? 예, 젖은 모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저항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40m를 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른 모래는 이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아요. 젖은 모래는 밀도가 없어요. 그래서 산사태는 어느 때 일어나요? 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머금으면 얘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저항값이 줄어드니까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밀가루라고 표현했을 때 밀가루는 곱하기 몇? 3을 곱해라. 이거는 각설탕이에요. 설탕 같단 말이에요. 버석버석해요. 이건 곱하기 2를 해주면 내 목표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히 이해 가셨죠? 근데 클럽 여는 거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클럽을 어느 정도 여는 부분도. 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설탕, 이 밀가루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많이 열어야 돼요. 10도라도 더 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설탕에서 이걸 많이 해요. 그러면 뒷바운스에 이 설탕이 석석 걸리면서 이 탑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도를 덜 여는 거예요. 그 10도를 덜 여는 만큼 스윙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질문하시기를 여기서 익스플로전으로 치느냐 그러면 익스플로전으로 이렇게 빵 폭발을 시켜서 치는 거는 밀가루예요. 사방으로 튀는 거죠. 밀가루처럼. 그런 힘으로 볼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그러면 치는 방식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내는 방식하고 그렇죠. 치는 방식하고. 그렇죠. 이 익스플로전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좀 더 이 밀가루일 때는 이걸 뒷바운스로 이렇게 내려쳐야 돼요.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도록. 예. 그래서 이런 발자국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발자국이 나는 거죠. 이렇게 소발자국 같은 게. 예. 우보가 나는 거죠. 우보. 소의 발자국이 나는 거고, 요걸 갖다 살짝 떠내는 요거는 우보가 안 나죠. 이렇게 나죠. 이렇게 약간 길다랗게 요런 발자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발자국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플러시라고 하고 이걸 익스플로전이라고 하고, 익스플로전 플러시, 익스플로전 플러시. 그럼 익스플로전을 하려면 약간 네. 클럽을 좀 더 많이 열어야겠네. 좀 10도 더 여는 거죠. 밀가루에서는 익스플로전, 예, 곱하기 3배. 이해 가셨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설탕같이 이렇게 서걱서걱한 그 밀도가 낮아서 저항감이 적을 때, 예, 요런 모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더 백사장 모래보다는 산 위에 있는 좀 약간 뭐랄까요? 마사토 가른 거. 예, 그런 서걱서걱한 모래들은 열어주는 양도 적지만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의 스리가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 겁니다. 예, 이해 가셨죠? 예, 예. 예. 그럼 몇 개 한번 해보실게요. 이걸. 어때요? 이거네요. 이거. 와. 이게 제가 보니까 프로들이 10m 이내에서 조금만 나갈 때는 팔로우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10m 이내에 맞출 때는. 그런데 10m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로들이 저마다 벙커샷이다 그러면 어때요? 기가 막혀. 팔로우스를 아주 끝까지 하죠. 이 10이 넘어가면 저희는 팔로우스를 다 좌우지간합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벙커샷하고 칩샷하고 다른 거는 칩샷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만큼만 쳐요. 칩샷이라면. 그런데 벙커샷이다 그러면은 10m를 넘어가는 순간 모든 프로들은 이거를 끝까지 피니시를 좌우지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벙커샷 이 골은 뭐예요? 팔로우스루 해요.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프로들은 팔로우스루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0m 전후는 팔로우스루를 프로들도 안 합니다. 근데 15m, 20m를 가면 팔로우스루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딱 한 가지예요. 곱하기 2배니까 이렇게 젖은 땅에서는 어때요? 스윙 크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 크기도 작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만 어때요? 요럴 때만 팔로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젖은 모래에서 스윙 크기가 클 필요가 없을 경우, 곱하기 2배수일 경우.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예. 거리 조절에 좀 더, 이거는 중상급자용이에요. 좀 더 이제 나가는 거는 확실히 해결이 됐으니까요. 팔로우 스루만 조금 더 해주시면 되세요. 팔로우만. 그리고 팔로우 끝까지 해.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10m 이상은. 좌우지간 정상적인 모래에서는 무조건 팔로우. 예, 끝까지 휘둘러요. 끝까지. 예. 이거네. 와. 어우, 대박이십니다. 왜 여기를 레슨 오신지 아시겠죠? 그럼요.
너무 가볍게 나가. 예. 깃털처럼 나가잖아요. 예. 이걸 이제 방법을 아니까 예. 계속 하면서 예. 이제 그 거리감이나 이런 거, 터치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면 돼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터득됩니다. 다. 그래서 저만 나오게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보시고 벙커샷 한 번만 더 가시면 돼요.